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이의 두뇌 개발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2가지를 전해드렸어요. 첫 번째, 사람의 뇌에는 자아 실현의 씨앗이 이미 들어있으므로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우리는 이미 디자인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그런 디자인이 존재함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다. 두 번째,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니까 함께 놀아주는 것이 아이의 두뇌 개발을 돕는 것이다. 네, 오늘은 그것에 이어 3번째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뇌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완전 정말 최소한의 뇌과학 지식인데요. 저자는 그것을 두뇌 개발 ABC라고 합니다. 두뇌는 뉴런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다. 두뇌는 이성과 감정의 뇌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2가지를 모두 발달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 두뇌는 3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가지 층이란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입니다. 가끔씩 어떤 자기계발서를 보면은요, 도마 뱀의 뇌가 우리를 장악하게 하지 말아라 같은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뇌에서 인간의 뇌의 부분이 마비가 되면요, 즉 이성과 직관을 담당하는 부분이 멈추면 뇌는 생존이 1순위가 됩니다. 원시시대에 생존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공격을 하거나 도망치는 겁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대인관계에서 머릿속에 백지가 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를 공격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 책임에서 마구 도망쳐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하진 않지만 뇌과학의 완전 기초 부분을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직접 연구를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아이 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며 어떻게 발달하는지 부모들이 이해하게 되면 자녀 교육에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신경과학자까지 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것도 딱 3가지면 충분하다. 첫 번째는 연결이다. 갓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성인들과 거의 같은 1,000억 개에 가까운 뉴런을 가지고 있다. 어른과 아이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장차 수조 개까지 만들어질 뉴런들 사이의 연결 정도다. 우리는 이 각각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부른다.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상호 간의 연결이 단 2초 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이웃한 약 50만 개의 다른 뉴런들과 순식간에 연결되는 것을 본다면 뇌가 지닌 믿기 어려운 연결 능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각각의 연결이 아이의 뇌가 실현한 배움의 결과라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뽀뽀를 할 때, 멍하니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도 아이의 뇌는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을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뉴런의 연결을 만들어낸다. 아이는 이를 통해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긍정감을 느끼게 해줄 의미 있는 연결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꼭 기억할 것은 당신이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평생 동안 연결이라는 형태로 아이의 두뇌에 새겨진다는 점이다. 2번째는 이성과 직관이다.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이의 뇌 ABC에서 B 2번째는 아이의 지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그리고 아이의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데 무척 유용하다.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부르는 뇌의 가장 바깥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 2개의 반구로 나뉘어 있다. 좌반구는 오른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역이 훨씬 우세하다. 사람들은 좌반구가 지닌 고유의 기능을 이용해서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발휘한다. 요약하건대 확실히 좌반구는
이성적, 논리적, 긍정적, 통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반면에 우방구는 왼손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눈치를 채지 못한다. 하지만 우방구가 지닌 기능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우방구는 한마디로 직관적이고 예술적이며 감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들어 왼손잡이가 좀 더 직관적이고 오른손잡이가 좀 더 논리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진 않았다. 또한 아이들이 직관적인 성격을 갖거나 반대로 이성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도 곤란하다. 사실 뇌의 완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쪽 반구의 기능 모두가 필요하다. 화가는 전체적으로 좋은 통찰력을 가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획 한 획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적인 좋은 통찰력은 우방구, 한 획 한 획을 잘 통제하는 것은 좌방구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법조항들을 암기하는 것은 좌방구의 일이지만 법조항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별력은 우방구에서 나온다. 셋째, 뇌의 삼위일체의 단계다. 인간의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 원시 생명체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창조물에 이르기까지 진화되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추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뇌야말로 진화의 결정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기관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 진화는 과거의 것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과거의 뇌가 있고 그것에 덧대어 새로운 도구가 갖추어졌고 이것이 계속 현실화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진화 과정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현재의 두뇌 구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남아있다. 아주 오래된 뇌 부분, 감정 처리에 특화된 뇌 부분, 그리고 좀 더 최신의 복잡하고 지적인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뇌 부분을 우리는 각각 구분해낼 수 있다. 인간의 뇌를 형성하는 각 단계 혹은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 비유로는 이 세 가지의 뇌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뇌의 삼위일체를 들 수 있겠다. 우선 첫 번째, 파충류의 뇌는 인간의 두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기능을 하는데 맨 아래쪽에 위치한다. 인간과 파충류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며 생명의 뇌라고 할 수도 있다. 생존을 위해 싸울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이곳에서는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경계 상태를 통제하고 체온의 변화를 감지하며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의 뇌 혹은 포유류의 뇌라고 부른다. 이 부분은 초기에 포유류들에게서 널리 발달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즐겁거나 불쾌한 감정을 구별하는 능력을 들 수 있다. 그 위에 있는 꼭대기층은 가장 진화한 뇌로서 이성의 뇌 혹은 지성의 뇌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게 한다. 인간이 자의식을 갖는 것, 대화를 하는 것, 추론하는 것, 타인의 입장에 서는 것, 논리적이고 직관적인 사고의 기초에서 결정을 내리는 법을 깨닫게 한다. 알다시피 인간의 두뇌는 단순히 냉철하고 이성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과 감성을 두루 아우르는 기관이다. 물론 아이 때의 뇌는 파충류 뇌와 감정 뇌가 더 큰 목소리를 낸다.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부모들은 주로 원초적인 뇌와 대화를 해야 한다. 불편함과 배고픔만을 느끼는 아기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성 뇌가 아니다. 아이가 배고프고 춥고 졸릴 때 유일한 출구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활력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태어난 지 1년이 넘어서야 감정 뇌가 파충류의 뇌와 공존하게 된다. 이때부터 부모는 아이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애정과 안전 같은 감정적인 욕구까지도 감안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다가 3살쯤이 돼서야 지성뇌가 아이의 삶에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작한다. 기본적인 욕구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성과 직관, 의지가 안내하는 곳으로 몸을 맡긴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감정의 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애정과 이해라는 약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잠이 오고 배고프고 피곤해질 때면 파충류의 뇌는 아이의 행동을 다시 장악한다. 이럴 때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말로는 위로할 수 없다. 갓난아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먹을 것을 주거나 잠을 잘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뇌에서 각 부위가 입을 벌리고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적절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있다. 이 세 단계의 발달 과정과 뇌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의 욕구를 잘 추스르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알바로 빌바오의 첫 6년의 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